투탕카멘 무덤이 열린 지 10여 년 사이에 이 발굴에 직접 참여한 8명과 왕가의 저주 이야기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이 죽었습니다. 섬뜩한 이야기죠? 그리고 매우 미스터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비로운 석관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탐정 셜록 홈즈의 부모인 작가 아서 코난 도일이 이 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소개합니다. 재미있을 것 같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투탕카멘 시작. 20세기 초의 륵수르 근교의 왕가 계곡은 이미 자세히 조사되었고 보물을 찾는 사람들과 고고학자들은 그곳에 있는 모든 돌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유적은 100번이나 파헤쳐진 밭 같았고 그 밭의 주인은 작년의 인삼보다 더 귀중한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적의 발굴권을 소유하고 있던 미국의 사업가 시아도어 데이비스는 이곳에서 손대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을 발견하는 것을 단념하고 왕가의 계곡은 모두 파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 제5대 커너번 백작 조지 허버트는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발굴조사 지도를 받기 위해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전 상 이집트 고고국의 감독관이었던 같은 영국인 하워드 카터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작업 끝에 1922년 11월 4일 유적 발굴자들은 마침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파라오 투탕카멘 무덤이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다른 건조물의 잔해 밑에 있었고 그곳에서 연구자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동안 발굴할 때 나온 돌을 버리던 곳이었습니다. 열린 무덤. 투탕카멘의 무덤은 고대에 2번 도굴되었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을 복원하고 봉인하여 많은 흥미로운 유물을 남겼습니다. 그 후 3000년 동안 이 무덤은 다른 건물의 잔해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보물을 찾는 사람들은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파라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탕카멘이 18살이라는 꽤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를 위해 호화로운 분묘를 지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신분이 더 낮은 귀인을 위해 만들어진 다른 사람의 무덤에 묻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 내부에서 왕가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매장용 유물이 거의 한 세트 전부 발견되었습니다. 1923년 2월 17일에 현지 유력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카터는 봉인되어 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계구부에 촛불을 갖다 대자 뭐가 보이냐는 질문이 들렸고 그는 네, 멋진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고고학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유적 중 하나가 조사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투탕카멘의 저주 이야기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에 얽힌 많은 사물들에는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걸출한 발견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 이후에 비정상적인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비극. 1922년 12월 22일 발굴 참가자 중 한 명인 제임스 헨리 블레스티드의 편지가 뉴욕타임즈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따르면 발굴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코브라가 하워드 카터의 집에 살던 새를 먹었다고 합니다. 코브라가 파라오의 적을 무찌른다는 전설이 없었다면 이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언론은 곧 이 불쾌하지만 흔한 이야기를 불길한 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무렇지도 않는 이야기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23년 4월 5일 발굴 주최자이자 스폰서였던 커너번 백작이 사망하면서였습니다.
백작의 죽음은 그가 투탕카멘의 무덤에 들어간 지 불과 4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백작이 사망한 것은 모기에 물린 것이 원인으로 물린 부분을 면도기로 잘라버렸고 그 후 감염병에 걸리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투탕카멘 자신이 하마다라카에 찔려 죽었다는 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뉴욕 월드지에 실리면서 이 이야기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신비주의 애호가로 당시 유명한 작가였던 마리 코렐리로 그녀는 고대책에서 저주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 커너번 백작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 저주란 무덤을 턴 자는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진위를 떠나 이 편지가 공개된 것은 3월 말로 백작이 죽기 전이었지만 감염병에 걸린 뒤였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난 작가이자 남을 속이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했던 그녀가 이 기회를 이용해 주목을 받을 생각이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1년 후인 1924년 4월에 사망했습니다.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아서 웨이골, 저주전설의 기원. 말할 것도 없이 커너번 백작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만 유명한 영국 이집트 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아서 웨이골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1 발견자 그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웨이골은 데일리 메일지를 위해 투탕카멘 무덤의 계묘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작이 경쟁 상대인 타임즈의 독점 취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조사대인 리더 하워드 카터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웨이골은 발굴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저서 투탕카멘과 기타 수필집에서 웨이골은 커너번 백작이 들떠 떠드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다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백작이 이런 상태로 무덤에 내려간다면 그는 6주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웨이골은 독자들에게 오컬트적 요소를 풍기면서도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고 이 주세를 그럴싸하게 이용했습니다. 백작 사후. 그는 백작의 뺨에 난 상처가 투탕카멘 얼굴 보기에 물린 흔적과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웨이골은 마침 백작이 죽은 날 카이로에서 발생한 이상한 정전에 대해서도 모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주의 희생자. 새와 커너번 백작, 그리고 작가 마리 콜렐리. 저주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아직 부족하다면 몇 가지 사실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너번 백작이 죽은 지 한 달 반 만에 부유한 자본가 조지 제이 굴드가 코트 다취르에서 죽었습니다. 그 역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이집트에서 걸린 열병이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7월 10일 런던의 호텔 사보이의 한 방에서 무덤을 열 때 입회한 부유한 사업가 왕자 알리 카멜 파미베이가 사살되었습니다. 그를 사살한 사람은 아내 마르그리트 마리 알리베르로 그녀는 전 고급 창녀였고 한때 에드워드 왕세자의 정부였습니다. 흔한 부부싸움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지만 나중에 범인은 동양 폭군의 희생자로 취급되어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쩌면 마리 알리베르가 보관하고 있던 황태자의 적나라한 내용의 편지가 영국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은 해인 1923년 커너번 백작의 동생이 치과 수술로 인한 폐혈증으로 사망했고 1924년에는 무덤 발굴 관계자 2명이 더 세상을 떠났습니다. 방사선학자 아치볼드 더글라스 리드 경은 원인 불명의 질병으로 사망했는데 어쩌면 X선에 의한 피복이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그 위험성이 별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는 수단 총독 리스탁경으로 이집트 학생 그룹에 의해 자신의 차 안에서 사살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투탕카멘 무덤과 관련된 인물의 죽음이 몇 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 아서메이스도 사망했습니다. 그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1924년 발굴 현장을 떠나 4년간 치료를 계속받은 후 서식스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하워드 카터의 비서였던 리처드 바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양한 추산에 따르면 투탕카멘의 저주희생자는 발굴 관계자와 그 친족을 포함해 13명에서 25명에 달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저주, 누구의 잘못인가? 이것은 초자연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투탕카멘 자신의 질병이나 무덤의 곰팡이의 영향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심지어 석관 안에 이도적으로 놓여있던 독극물이나 방사성 물질을 원인으로 삼는 설까지 있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 경조차 커너번경의 죽음은 투탕카멘 신관이 왕가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기묘한 엘레멘탈, 정령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15년 더 살았고 64세의 자연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먼저 저주의 희생양이 되어야 할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럼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저주의 이야기에 대해 합리주의자와 신비주의자는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투탕카멘의 저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의견을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물론 이 동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SNS에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작별이지만 언제나처럼 잠깐입니다. 여러분,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